세상의 위대한 투쟁은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거지. 영화 올더머니에 나온 명대사인데요. 진짜 가치를 가진 기업을 알아보는 비결. 필살기 고수회전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 알려주실 건가요, 교수님? 예, 오늘은요. 추세 전환을 이용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추세 전환을 이용해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수익 킬러의 원샷 원킬. 악재가 실현되면 추세는 위로 돌아선다. 후. 후. 아니 근데 악재가 돌아서면 추세가 반전이 돼요? 악재가 끝나기 전이잖아요. 뉴스가 뜨기 전에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동안은 소문으로만 돌던 그런 악재가 주가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떨어지다가 이제 뉴스로 이제 딱 나왔을 때, 세상 바깥으로 나왔을 때, 네.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소문은 호재 뉴스가 되겠죠. 이 뉴스가 나오면은 대부분의 주린이 분들은요, 이거 호재인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사면은 그때부터 주가는 이제 떨어져요.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도에 북미 정상회담, 네. 예, 그때 관련 종목군들, 현대 엘리베이터가 최고점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그 날에 최고점 찍지 않았어요. 아, 그 전에 고점을 찍었어요. 호재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네. 그때 미리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뉴스가 나오기 전에 팔면 더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다들 보면은 먼저 팔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면 뉴스가 나올 때 팔려고 하는 그 사람보다 먼저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미리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나올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기대감이 없어지니까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호재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팔고 악재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기업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는 뭐 선도 세력이라든지 이제 큰 손들은 이 악재를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았겠죠. 팔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고, 개인들이 이제 이 뉴스를 보고서 던질 경우 그때 이제 큰 손들은 오히려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변곡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악재 소문이 났을 때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뉴스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반대로 오히려 매수로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럼 고수님은 그런 악재가 터진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어떤 조건들을 좀 보고 선별하시나요? 얼마만큼 빠졌는지, 그 악재 때문에. 네. 빠진 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악재로 인해서 또 한 단계 또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뉴스가 나온 것을 보고, 자, 이 뉴스에서 더 악화될 만한 그러한 뉴스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주가가 바로 올라가요. 턴하는 변곡점 같은 예, 거. 그렇죠. 그냥 V자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시의 변곡점을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급격하게 빠졌다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코로나 이전의 시장 그 이상으로 지금 네. 예, 올라왔었던 부분인데 2020년 초에 그 경험을 했던 종목인데 바로 JTC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JTC는 바로 일본의 지금 그 사후 면세점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여행 관련주라든지 면세점 관련주들 다 같이 하락을 했잖아요. JTC는 더 많이 빠졌어요. 왜 많이 빠졌냐면은 제일 기대를 했던 것이 바로 2020년 7월 달에 이 도쿄 올림픽, 뭐 다른 국가에서도 보면은 뭐 불안해서 어떻게 올림픽 불참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JTC 입장에서는 예, 실제 주가가 9,000원대에서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것도 불과 3분의 1 토박이 났네요. 예, 불과 한 2달 사이에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도쿄올림픽 연기라고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IOC랑 같이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일본 그 도쿄올림픽을 1년 뒤로 연기하겠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온 다음 날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떨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올랐을까요?
안 떨어졌으니까 교수님 예. 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주가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니 그게 너무 신기해요. 왜 다음날 상한가예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만약에 연기가 됐을 경우 JTC의 이 면세점 사업의 그 타격이 얼마나 클 것이다라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미 주가는 3분의 1 토막 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충분히 악재가 나올 만큼 다 나왔다. 여기서는 뭐 더 떨어질 데가 없다라고 판단했고 악재가 뉴스로 나왔을 때, 구체화됐을 때 이때는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3,000에서 6,000 정도까지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JTC였었고 뉴스가 나왔을 때 이때가 이제 바로 매수 타이밍이구나, 매수 시점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JTC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를 어떤 거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자, 이 악재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 악재가 주가의 하락을 통해서 반영이 됐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보셔야 되고 만약에 주가가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빠졌어요. 이것은 이제 반영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때는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뉴스가 앞으로도 더 악재로서 반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뉴스가 나왔을 때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악재가 실현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존립과 관련된 정말 큰 악재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악재가 나온 다음에도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뭐 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이 자금 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유상증자가 실패를 한 경우 그런 악재는 이거는 뭐 회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악재가 노출이 되어도. 그럼 저희가 지금 악재 후 반등하는 것들 중에 약간 좀 긴 호흡으로 가는 걸 살펴봤잖아요. 예. 단발성 악재 후 예. 반등하는 경우도 있나요? 여기 있죠. 기업의 가치, 내재 가치랑 상관없이 단순히 수급의 불균형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두산퓨얼셀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이 두산퓨얼셀이 갑자기 장 마감 이후에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을 기관들에게 지금 현재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이 대규모 블록딜 공시를 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정규장에서 시작과 함께 뭐 10몇 %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분이 뭐 넘어가는 과정인데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건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빠졌던 만큼 다 회복을 한 이후에 그 이상 주가가 올라갔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교수님. 네. 어떻게 언제 매수해요? 악재가 나왔을 때, 공시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시작과 함께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네. 그 전날만 하더라도 사실은 비싼 가격에 샀어야 됐는데 수급 악재 때문에 크게 지금 빠지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로 봐야죠. 그러면 악재들 중에서도 안 사야 되는 악재는 알려주시지 않아줘야 돼요. 사야 되는 악재만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악재는요, 이제 일회성 악재. 기업의 공장에 불이 났어요. 악재죠. 그쵸, 악재죠.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거는 일회성 악재로 볼 수 있는 거죠. 불이 계속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만 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악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갈겨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잖아요. 네. 뭐 20년 동안 대북 리스크로 인해서 빠졌던 부분을 회복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또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항상 기회가 된다. 저는 또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오너 리스크라고 해서 갑질 뭐 그런 논란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뭐 불매 운동을 하겠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제 어떤 단기적으로는 매출 감소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겠지만은 시간 지나면 원래 어떤 그 실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뭐 매수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대응을 또 하니까요. 그렇죠. 방송 중 수익킬러 박정석 교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박정석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